네, 이번 코너는 문학의 새로운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진향이의 문화살롱입니다. 네,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향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소식이네요. 네. 예. 네. 김혜수, 고현정, 최지우 씨 이렇게 거물급 여배우 3인방이 드라마를 한다고 하는데 케이블 드라마라고요? 네, 그동안 사실 톱 스타들은 주로 이제 지상파의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는데 네. 굉장히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혜수 씨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톱 여배우인데요. 네. 처음으로 케이블 드라마 주인공으로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김은희 작가의 신작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네. 직장의 신이란 드라마를 통해서 2년 전에 그 빨간 그 내복을 입고 맞아요. 열연을 펼쳐서 호평을 받았었는데 네. 오랜만에 또 드라마여서 많은 팬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작가와 또 감독에 대한 신뢰 때문에 드라마 출연을 결정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시그널의 대본은 사인 유령 3데이즈를 쓴 김은희 작가가 맡았고요. 네. 또 연출은 성균관 스캔들 또 미생을 만들었던 김원석 감독이 맡는다고 하니까 김혜수 씨가 또 움직일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랬네요. 네, 조진웅, 이재훈 씨도 이 드라마에 가세한다고 알려져서 영화 이상의 라인업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네요. 엄청난 라인업에 정말 보고 싶게 만드는 드라마라는 생각 드는데 그런가 하면 고현정 씨도 케이블 드라마를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노희용 작가와의 신작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고현정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 여왕의 교실에 이제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김혜수 씨와 마찬가지로 첫 또 케이블행 행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라던가 방송 시기는 아직 좀 미정인데요. 노희경 작가 하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대사, 네. 특히 여성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또 여배우들이 이 작가와 함께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노희경 작가라는 그런 브랜드만으로도 흔쾌히 출연을 결정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드라마에 그 고현정 씨와 요새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그런 남자 스타입니다. 조인성 씨가 카메오 출연한다고 우와. 알려져서 네.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드라마에는 작가와 또 친분이 두터운 윤여정, 이순재 같은 명품 중견 배우들이 출연할 예정이어서 또 오랜만에 웰메이드 드라마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김혜수 씨하고 고현정 씨는 곧 첫 번째 케이블 드라마를 선택을 했고 네. 사실 그보다 한 발 앞서서 최지우 씨는 네. 벌써 케이블 드라마가 끝났잖아요. 네. 두 번째 20살. 네. 정말 재밌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저도 이 너무 드라마 재미있어요. 종종 봤었는데 네, 저도요. 굉장히 좀 힐링되는 드라마잖아요. 기분이 네. 좋아지는 드라마. 네. 특히 아니나 다를까 40대 여성 시청자들의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혼을 앞둔 주부가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20대로 이제 20살로 다시 한번 맞는다는 그런 스토리여서 그런지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대리 만족을 느낀 것 같은데요. 네. 최지우 씨 역시나 이 드라마에 케이블 역사상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고 출연을 했었는데 몸값을 제대로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종영에 맞춰서 최지우의 캐스팅은 신의 한 수였다라는 그런 또 자료를 냈더라고요. 신의 한 수였다. 배우로서 이런 극찬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뭐 김혜수 씨, 고현정 씨, 최지우 씨 이렇게 역대급 대스타들이 케이블 드라마로 향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님? 사실 좀 식상한 표현 같기도 하지만 네. 지상파와 케이블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무너질 거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로 네. 굉장히 단시간에 무너졌고요. 이제 배우들이 뭐 작품만 좋으면 어디든 움직였다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스타 작가, 스타 PD들이 이런 지상파를 네.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게 배우들도 좋은 따라가게 작품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케이블이 조금 좀 덜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장르가 좀 다양합니다. 네. 최근에 어떤 단순한 시청률 수치보다는 문화 사회 전반의 어떤 영향력 부분에서 뭐 미생이라던가 뭐 또 응사
네. 또 예능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 이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화제성이나 영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에서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배우들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작품 선택에 있어서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또 항상 좋은 면이 있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조금 이런 스타들을 좀 전면에 내세워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좀 시청률 경쟁이 초창기다 보니까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몸값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부분은 좀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고현정, 김혜수, 최지우 하면 우리나라의 정말 정상급 여배우들인데요. 맞습니다. 이번 케이블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 많은 이미지 변신도 꾀하고 있다 그래요. 어떤 캐릭터로 또 우리 곁에 다가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요계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이돌 출신에서 솔로 가수로 나선 세 사람이 올가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JYJ의 김준수 씨, 블락비의 지코 씨, 그리고 소녀시대의 태연 씨인데요. 요즘 음원 차트를 이들이 모두 휩쓸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아이돌을 넘어서 자신만의 어떤 음악으로 오롯이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흔히 뭐 아이돌 출신이란 꼬리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아이돌 출신이라는 것을 프라이드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런 탄탄한 팬덤층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네. 먼저 김준수 씨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 뭐 여기저기서 화제입니다. 기사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처음으로 발라드를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앨범을 발매했는데 네. 타이틀곡이 꼭 어제라는 곡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평온하고 서정적인 곡인데요. 가사는 희망적이고 또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건네는 러브레터 같은 느낌의 곡이다. 이게 이제 노래를 직접 부른 김준수 씨의 설명인데요. 요즘 사실 음악 무대에서 김준수 씨를 볼 수 없는 건 좀 다 잘 아시잖아요. 네. 굉장히 뭐 6년 만에 무대에 섰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 선 주문만 요즘 같은 시대에 5만 장을 기록해서 굉장하죠. 예, 앨범을 기다렸던 그런 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증명했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콘서트도 곧 연다고 합니다. 아. 24일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요코하마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을 거쳐서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스타덤에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네. 블락비의 지코 씨. 예. 네. 요즘 반응이 괜찮죠? 네, 흔히 뭐 저격을 취향했다라고 하는데요. 지코도 요즘 대세임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개한 솔로 앨범 말의 Yes or No 이 곡이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 네. 네, 래퍼, 실력파 래퍼죠. 더 네. 콰이엇과 신의 래퍼 레노메커가 피처링으로 참여해서 한층 더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냈는데요. 11월에 이제 좀 더 다듬어진 새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좀 워밍업 차원에서 낸 곡인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팬들이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참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있네요. 자, 그런가 하면 소녀시대 태연 씨의 지금 솔로 활동. 우리 여름에 냈던 소녀시대 앨범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네. 찍고 있다고 지금 들었어요. 네, 사실 혼자라서 더 빛나는 태연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음악 방송에서만 4개의 트로피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뭐 2주간의 짧은 활동 한 보름 좀 안 되게 활동을 네. 했는데 지난 여름의 소녀시대 성적보다는 수치로는 더 높다고 합니다. 뭐 음악적인 실력도 입증했고요. 또 본인의 브랜드 파워도 입증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활동이 좀 짬나 하고 아쉬운 팬들에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콘서트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솔로요? 네. 아. 솔로 콘서트는 혼자 하는 거 사실 혼자 이렇게 콘서트 2시간에 걸친 무대를 소화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연습을 좀 이렇게 미리 좀 차근차근 들어가는 것 같고요. 공연도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하고요. 좀 쉬었다가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서 총 7회에 걸쳐서 공연을 갔습니다. 장소는 삼성동 SM타운 코엑스 에서 공연을 열고요. 아무래도 첫 공연인 만큼 좀 다양한 레파토리로 알찬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정말 이제 아이돌을 넘어서
한 명의 아티스트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지코 씨, 태연 씨, 그리고 김준수 씨.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 곁으로 다가올지 역시나 지켜보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쌍천만 배우 황정민 씨가 뮤지컬 무대로 컴백한다는 소식이에요. 네, 사실 네. 요즘 황정민 씨 영화 캐스팅 들어오는 데도 많고 영화 하느라 바쁜데 그 네. 바쁜 와중에 그러게요. 뮤지컬 무대에도 선다고 합니다. 네. 뮤지컬 오케피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일본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데 제목 그대로 화려한 뮤지컬 무대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입니다. 네, 황정민 씨는 이 작품에서 오케스트라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지휘자 역할을 맡고요. 동시에 더블 캐스팅을 뮤지컬에서 하잖아요. 네. 오만석 씨가 함께 오랜만이네요. 같은 배역을 맡습니다. 그 밖에 어벤져스급 캐스팅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뮤지컬인데요. 네. 서범석, 윤공주, 리나, 박해나 등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뮤지컬이어서 올 하반기 연말에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황정민 씨가 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출도 맡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렇게 바쁜데 또 언제 이런 걸 했대요? 그래. 네, 그러게요. 그만큼 이번 작품에 대한 좀 열의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황정민 씨가 사실 내공이 있잖아요. 네. 내공이 있다 보니까 또 황정민 씨가 연출을 한다 하면 또 화제성도 같이 곁들여지니까요. 이번에 좀 작정을 하고 직접 자신의 연기적 연륜이나 좀 그동안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감각들을 녹여내서 무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오케스트라를 무대로 하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음악에 특별히 좀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마에스트로 김문정의 지휘 아래 18인조 오케스트라의 격조 높은 그런 연주가 곁들여진다고 합니다. 공연은 12월 18일부터 이제 겨울인데 네. 2월 달까지 합니다. 2월 28일까지 역삼동 길게 하네요. 네, LG 아트 센터에서 공연되는데 장기 공연이다 보니까 황정민 씨 몸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스크린을 장악하고 이번에는 무대로 돌아간 그의 변신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항상 관객보다 아래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 피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기대를 안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륜이 있는 건 알지만 시간도 그렇게 있는지 몰랐네요. 그러게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영화 네. 찍으랴, 이거 뮤지컬 준비하랴. 네, 하루에 한 48시간이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클릭비 소식인데요. 네. 클릭비가 13년 만에 완전체로 모여서 이번에 앨범을 냈습니다. 싱글 앨범 리본, 다시 태어난다. 뭐 네, 이런 뜻인데요. 다시 태어난다. 예. 네. 뮤직비디오 트레일러를 공개했는데 이젠 소년이 아니라 남자들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13살 더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싱글 앨범 타이틀곡 리본은 마치 자신들의 얘기라고 봐야겠죠. 좀 다시 태어나고 싶다.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의 연결고리를 좀 끊고 희망적으로 다가가고 싶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 클릭비가 그 아이돌 그룹 중에서 좀 락 사운드를 바탕으로 했던 네. 그런 밴드였잖아요. 밴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의 그 장기인 그 부분을 좀 그대로 살리고요. 여기에 뭐 기타 사운드라던가 힙합 리듬 같은 걸 가미해서 애절한 곡을 더해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내일 곡을 정식으로 선보인다고 하니까 내일이요.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 오랜만에 컴백하는 만큼 콘서트도 빠질 수 없겠죠. 네. 11월 20일 서울 코엑스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12월에는 대구와 부산으로 넘어가서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클릭비가 얼마 전 이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네. 완전체로 등장하는 바람에 네. 실시간 네. 검색어에 올라서 아직까지 인기가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실감한 적이 있었는데 자, 새롭게 출발하는 클릭비 무대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금주의 신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소설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신작 에세이가 출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의 제목을 듣고 좀 뜨끔했었는데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인생 요새 100세시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성인이 된 이후에 20세가 된 이후에 삶이 더 긴데 정말 어른이 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뭐 돈을 스스로 벌면 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어른이라고 진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물음을 던진달까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작가가 8가지 질문과 답을 이 책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작가가 말하는 반드시 돌아봐야 할 8가지는 어떤 질문인가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어른의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렵네요. 공부의 필요성, 네, 어. 그리고 진정한 친구의 조건, 또 평범함의 진실, 죽음을 대하는 자세, 나이 드는 법, 산다는 것의 의미, 열심히 하는 것의 의미 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책 8페이지에 또 이런 굉장히 강렬한 문장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어른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당신 자신이 되세요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라고 작가가 알려주는데 네. 이 문구를 보니까 사실 고인이 된 신해철 씨가 했던 얘기가 좀 언뜻 떠오르는데요. 네. 신해철 씨도 살면서 뭔가가 되려고 억지로 애쓰지 마라. 여러분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소명을 다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정말 좀 많은 걸 생각하는 에세이인 것 같은데요.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을 살짝 넘었잖아요. 예, 네. 어른이라는 단어가 전 지금도 네. 참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네, 예,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이 책좀 읽으면 저도 좀 철이 들고 네.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 소식 만나봤습니다. 진양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